진로 설계 노트 사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행의 첫걸음 진로 설계 익사이링에서는 1차 시에서 했던 여러분의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탐색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채용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역량 기반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준비 과정들을 거쳐서 나의 역량을 어떻게 채워 나갈 수 있을지 그 준비를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보통 새해 또 듣는 질문이 나왔어요. 자신의 목표가 명확한가에 대해서 그래 올해 무슨 목표를 갖고 있어? 올해는 어떤 거를 할 거야? 혹은 너 학교 들어오면서 목표가 뭐니? 이런 것들을 질문을 많이도 하고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도 나와 있네요. 내용에도 나와 있듯이 수학을 잘해서 이과, 언어를 잘해서 문과 이런 것들에 대한 선택들을 했다라면 입학해서 혼란을 겪는 우리 학생분들도 생기게 되죠. 저는 그랬어요. 저의 경우는 실제로 꿈이 있었어요. 목표가. 꿈이 어떤 거였냐면 영양사가 되고 싶었어요. 맛있는 것을 좋아하고 먹는 것을 즐기니까 영양사가 되면 정말 내가 즐겁게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영양사가 되려고 식품영양학과, 식용과죠. 식용과에 입학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취약했던 부분인 과학적인 것들, 물리적인 것들이 다루어집니다. 유기화학, 무기화학, 그리고 인체생리학까지. 이 세 개의 과목을 전공 점수를 높게 받을 자신이 없었고 제가 그렇게 피하면서 겨우 점수를 채워왔던 과목인데 이곳에서 정말 이 싫은데 열심히 해야 할까? 딜레마가 찾아왔죠. 그러고 1년이란 시간을 저에게는 소중하기도 하지만 그 1년을 돌아서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학과를 다시 체계적으로 선택을 좀 해서 다른 전환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식용과를 가기 위해서 식품영양학과를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과목들은 뭐가 있지? 우리 진로 탐색, 이 진로 설계 노트에 작성할 것처럼 어떤 과목이 있을까? 그 다음 어떤 교수진들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 향후 진출로는 뭐가 있지? 직업은 어떻게 연결이 되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고 준비를 했더라면은 이 1년이라는 시간의 활용을 아마 또 다른 걸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목표를 세우신다라는 거는 체계적인, 세부적인 그 과정을 거쳤을 때 여러분들이 훨씬 더 실행에 가까워진다라는 거를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옆에 파란 칸 안에 들어있지요. 네 번째 볼게요. 역량 잡기. 다섯 번째 직무 잡기. 여섯 번째 경력 잡기. 채용 잡기가 있습니다. 모두 다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죠. job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와 직무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아요.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업무를 잘하기 위한 역량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해서 또 파악한 다음엔 어떻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나와 매칭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준비를 해나가야겠구나 라고 깨달음도 있을 거예요. 또 나만의 경력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 좋을까? 관심 기업에 대해서도 구체화시켜서 이제 2학년 때에 또 다른 활동들을 준비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겁니다. 강조했던 부분이죠.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학생활 동안 할 수 있는 만큼 정보를 많이 담아야 돼요. 교내에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각 부서마다 있고요. 각 행정부서 외에 우리 학과에도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참여를 다 하시고 알아보셔서 그게 나의 힘으로써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량을 키우시는 거죠. 역량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의 힘에 대한 양을 말합니다. 근데 그 힘을 다 갖추어 놓았을 때 우리는 선택이라는 걸 하시면서 직업을 내가 고르실 수가 있겠죠. 그 자신감을 위해서
출발을 해볼 건데요. 우리가 운명을 선택할 권리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마음껏 무엇을 양껏 채워넣을 수 있는지는 우리한테 달려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저는 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역량 잡기입니다. 공통 역량을 파악하기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 안에서 기업에 대한 그룹에 대한 채용 문구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이 채용 문구들을 보시면 대부분 다 역량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험자, 스펙이 어떠어떠한 자, 역량이 어떠한 사람들, 입상자, 어떤 역량 평가를 위해서 채용을 할게 라고 다들 강조를 할 때 이유가 있겠지요. 오케이, 준비되고 경험이 많은 친구를 뽑을게. 근데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은요. 여기에는 도전성이라든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 그런 걸 많이 해봤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원하는 역량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용어를 좀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10개의 용어는 국가에서 이제 쭉 의논을 해봤겠지요. 무슨 역량들이 있으면 사회 조직 구성원으로서 좀 괜찮은 친구야. 혹은 업무하는데 지장이 없겠어. 10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국가 직무능력 표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각의 능력별로 아래 하부 단위에 세부적인 기술 능력도 들어가 있어요.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로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자기 개발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정보 능력, 기술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직업 윤리까지 요즘 화두가 되고 있죠. 윤리까지, 인성까지 모두 갖춘 인재들이 이 능력들이 뛰어나다 혹은 이 능력이 갖추어졌다라면은 사회적인 우리 함께 협업을 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라는 기준 능력이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어떤 예시가 있나요? 대부분 질문을 하면은요. 어떤 것들로 친구들과 좀 트러블이 있었을 때 해결을 했나요? 라고 하면은 네, 저는 대화를 통해서 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고민을 잘 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을 잘해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라고들 표현을 해요. 근데 조금 더 구체화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알아보면은 의사소통 능력에는요,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어요. 우리가 이메일이나 글로써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요. 전화나 직접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대화를 통해서도 의사소통 능력은 발휘가 되죠. 발휘될 수 있는 항목들이 세부적인 조사를 거쳐서 내가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대학 생활에서 역량을 쌓아가신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 역량을 좀 찾아보기 위해서 역시나 우리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12개의 항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2가지의 항목별로요. 점수 척도에 따라서 체크를 하실 건데요. 윤리적, 첫 번째 볼게요. 윤리적 딜레마가 생길 경우 나의 이해관계보다 규범을 따른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가 신호등에 학교 앞에 신호등에 걸려 있습니다. 한 3초 남았어요. 초록불이 3칸이기 때문에 뛰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서 있는데 이 친구가 뛰어가자. 가서 얼른 강의에 늦지 않게 도착을 하겠어. 라고 해서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내가 3초 만에 뛰어갈 수 있는 거는 고양이나 강아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먼 횡단보도를 3초 안에 못 가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더라도 9초, 10초 정도는 걸리는데 그 사이에 남은 시간에 초록불이 사라진 그 빨간불이 된 시간에 다른 차들이 나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되면 나로 인해서 기다리는 차들이 무수히 많아지는데 내 구간만 있는 건 아니죠. 뒤에 있고 그 다음 신호에 걸린 모든 차들까지도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럼 나는 정해진 그 초록불 30몇 초, 40초가 되는 그 시간 안에 건너가지 않을 거라면 신호등에서 멈추셨어야 했겠죠. 윤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자신이 없었다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야? 아니야. 여기에 체크를 해보시면 나의 공통 역량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제 점수가 계산이 되겠죠. 스스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 체크를 쭉 합산을 해봅니다. 합산을 하시게 되면은요, 여기에 항목별로 점수 합산을 체크하시고요. 체크하신 다음에는 여기에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내가 커뮤니케이션에는 10점, 윤리적인 거엔 12점, 수리 능력은 뭐 8점, 목표의식은 2점, 점수를 쭉 그려보시면서 어떤 게 높고 낮은 거 중요하다기보단 나를 분석하시는 거죠. 내 역량이 어떤 건가. 그럼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들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나는 어떤 게 높지? 라고 체크를 해보시는 거죠. 윤리의식과 팀워크 혹은 조직이해가 높아 라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이제 이 체크하신 거를 가지고 뒤에 가시면은요. 나의 역량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역량이라는 게 어떤 걸로 돼 있는지, 공통 역량이 무엇인지 사전적인 의미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가진 역량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걸 더 보완하고 어떤 것들은 좀 더 발전시키면서 이 보완성을 더 크게 내 장점으로 만들어야겠어 라고 정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량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이 설명을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기업들이 바라는 역량, 각각 내가 원하는 회사를 혹시 찾아보시거나 뭐 잡코리아라든가 사람인이라든가 클릭해 보시면은 어떤 역량 인재를 원합니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내 역량이 무엇인가를 함께 매칭을 해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는요. 93페이지는 12개 지표를 순위에 따라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순위에 따라서 이제 내가 가진 역량에 대한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윤리의식이 있어. 윤리의식에 대해서 점수가 가장 높은데 이거 먼저 써볼래. 핵심 정의는 무엇이었어? 무엇을 지키는 것이야? 그 다음 경험 스토리는 내가 교내에 있었던 일, 가족과 있었던 일, 학원 가면서 발생했던 일, 뭐 엄마의 요청으로 마트에 가서 무언가 사면서 있었던 일, 홈쇼핑에 주문했는데 물건이 하나만 주문했는데 2개가 왔어요. 그런데 하나를 돌려버렸어. 돌려보내면서 전화까지 해서 저는 하나만 주문했습니다. 라고 미리 알려주고 미리 반송까지 하는 그 윤리적인 행동까지 한 것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작성을 해보시는 거예요. 작성을 통해서 경험 스토리를 기억해 보시고요. 인생 그래프를 떠올리시면서 그때의 순간을 여기에 또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 역량이라는 거를 측정을 해 보셨어요. 나의 역량이라는 거를 이제 알아보셨고요. 그거는 곧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반대로 보면요. 다수의 경험이 많았을 때 역량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혹은 숨겨져 있던 잠재적인 역량이 발견되기도 하겠지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역량을 한번 매칭시켜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역량들을 가지고 나의 스토리를 작성하는 거를 팁을 드릴 거예요. 역량 스토리를 작성하는 게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도 드릴 거예요. 상대방에게 어떤 거를 표현할 때,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위해서 면접에 갔을 때, 앞으로 채용을 하면서 실전 면접까지 갔을 때, 교수님과 상담 인터뷰를 해야 할 때, 이제 나는 그 스토리를 작성을 해야만 해요. 근데 스토리를 작성을 할 때예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상대방이 좀 이해하기 쉬운데 자꾸 단순 대답을 한다거나 단답형 아니면 너무나 서술이 긴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뭐 오늘 점심 뭐 먹었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뭐 먹었냐면요. 실은 어젯밤에 치맥을 좀 해서요. 아침엔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불러서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토스트 하나 먹고 왔습니다. 이건 구체적이기보단 서술이 긴 유형이죠. 서론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그 사람 이야기가 지루해집니다. 혹은 예시의 질문이 있죠.
감기 증상이 어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감기 증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그냥 좀 아프죠. 추워요. 이런 답변보다는 이 질문 누가 할까요? 약사가 물어보겠죠. 혹은 병원에서 물어보겠죠. 그럴 때 내가 약 처방을 잘 받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증상이요. 3일 전부터 열이 많이 났고요. 바이러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쵸? 3일 전부터 열이 많이 났고요. 그 다음 어제부터는 목이 좀 마르기 시작했고요. 잔기침도 나옵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이해하고 진단을 빠르게 하고 처방까지도 가겠죠. 우리가 겪었던 것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겪었던 것들 중에 학원에 전화를 했을 때 가장 부담스러웠거나 고민되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인문계열 친구가 이공계열 그 그래픽적인 거,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거, 언어적인 거, 컴퓨터적인 거, 프로그램적인 거를 학습하고 싶어서 컴퓨터 학원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상담원이 응대를 합니다. 네, 제가 인문계 학생인데요. 전 어떤 언어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취업을 위해서 전 컴퓨터 관련된 거를 학습을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를 수업을 들으면은 제가 조금 저는 이러이러한 게임적인 것들을 좋아하는데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혹은 제가 가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상담원분이 친절하지 않은 분인지 아니면 너무 상세한 답변인지 모르지만 답을 해줍니다. 네, 인문계시라고요? 컴퓨터는 뭐 처음 접해보셨을 텐데 일단은 그냥 매칭하시기에는 아마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거, 프로그램적인 것도 있고요. 언어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인문계 학생이라 좀 어렵진 않을까 싶어요. 오셔서 직접 상담하시고 판단을 하기로 하시죠. 라고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반복적으로 다시 말하고는 끊어버립니다. 그럼 난 너무 고민이 되겠죠. 근데 다른 분은요, 그러시다고요? 인문학 학생이어도 컴퓨터는 그래도 좋아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달아보셨으니까 전화를 하셨을 텐데요. 일단 저희는 뭐 C 언어부터 자바, 프로그램, 무슨 언어, 어떠한 포토샵, 일러스트, 혹은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선택했을 때 언어적인 거는 프로그램 기획을 할 수 있고요. 혹은 실질적으로 디자인적인 건 UX, UI까지도 할 수 있는 직업들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하기에는 좀 이해가 좀 다소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라 직접 방문하셔서 저랑 상담을 하시면은 결정하시기에는 빠를 것 같습니다. 라고 요점을 추려서 이야기를 해준다라면 우린 흔쾌하게 그 학원에 상담원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백화점에 가게 돼요. 백화점에 가서 마침 지금 졸업 시즌이죠. 이제 졸업 사진들을 2월 말까지 촬영을 하시던데요. 졸업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저는 옷과 제 구두를 좀 사고 싶습니다. 백화점을 갔어요. 어떤 걸 입으면 제가 어울릴까요? 추천을 바라고 물었는데 판매사원분이 저에 대해서는 관심보다는 판매에 더 치중을 하시면서 이 상품이 제일 잘 나갑니다. 라고 그냥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매장을 찾게 되겠죠. 그때 옆에 매장 직원은 저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고객님은 키가 좀 있으시고요. 체형이 중간 체형이세요. 그리고 혈색도 밝고 혹은 혈색이 뭐 어둡고 이런 선택들의 용어들이 있겠죠. 또한 졸업 시즌인데 사실 그 가운을 입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컬러보다는 튀시는 컬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무난하게 하시고 안에 이너만 신경 쓰셔서 졸업 가운에 하얀색이 도드라지게끔 촬영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라고 여러 가지 의상 구매의 팁을 주는 점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분에게 선택을 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제가 한 벌을 다 꾸미기보다는 일단 촬영용으로는 이너만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촬영 후에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 스튜디오 촬영이 있어서요. 제 얼굴 컬러에 맞는 옷을 추천받았으면 합니다. 하고 제안도 하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상세한 설명, 세부적인 체계가 있는 육하 원칙에 의한 우리의 설명을 전한다면은 면접자라던가 혹은 회사 입장에서 자기소개를 보는 입장인 우리를 선택하기는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이 결과에 유익한 결과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오늘의
기법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스타 기법이라는 거죠. 들어보신 친구도 있고 오늘 처음 접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 스타 기법에는요. STAR 첫 번째 시츄에이션에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경험들을 해봤는가를 표현할 거고요. 타스크에는 내가 경험을 하면서 거기에 역할이 무엇인가를 체크할 거예요. 그 다음 액션에는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한 행동이 뭐야? 이거를 작성해 보실 거고요. 리절트에는 그 행동으로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보실 거예요. 근데 이 방법에는 예를 들어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1학년 때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유기견이나 뭐 유기견 봉사활동을 나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봉사활동을 가서 내가 맡게 되는 역할, 유기견 자원봉사를 갔습니다. 1학년 때 봉사 동아리를 통해서 그건 S에 해당되겠죠. 경험이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중에서도 어떤 업무를 맡았냐면 배변을 치우는 담당을 맡았습니다. 산책이나 목욕이나 이런 것들은 선배들이 하겠지요. 그런데 일단 나는 배변 치우기 역할을 맡으면서 여기에서 한 행동, 많은 분량의 배변이나 오물이었지만은 지금 겨울이라 땅도 얼고 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불편하게 배변을 봤을까, 혹은 이 아이들도 생명이라는 거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더 열심히 정말 땅까지 파헤치면서 그 배변의 모든 것들을 다 치워내서 가장 코가 민감한 이 강아지들에게 정말 좋은 향을 주기 위해서, 자연의 그 흙 냄새를 맡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배변을 다 치웠다는 거겠죠. 그 결과 얻은 교훈은 어떤 걸까요? 소중한 생명과 말없는 동물들의 그 표현 못함. 지금은 한층 표정이 밝아진 것 같은 거를 느꼈고요. 그 동물들과 교감을 했다라는 것들에 제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나눔이라는 거, 소중한 생명과의 그런 나눔이라는 거, 교감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정말 할 수 있는 뭐 지식 봉사, 아니면 저는 지금 행동적인 봉사를 했잖아요. 이런 봉사들을 통해서 제가 더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을 구체화시켜서 작성하는 기법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면은 이제 그거는 S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그때 브런치 타임이 2시까지 되어 있던 그 레스토랑에 2시 2분에 등장하신 고객분이 있었습니다. 주차를 하느라고 늦었다고 표현하시는 그 고객에게 나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응대를 하였습니다. 그분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내가 일찍 이 브런치를 먹으려고 출발해서 55분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차들이 많아서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다 보니까 2시 2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브런치 좀 해주시죠. 라고 했는데 나는 그때 굉장히 당황했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A가 되겠죠. 그래서 점장분에게 물어봤고 그 점장분이 포스의 정산 시간상 지금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뭐 다른 추가 메뉴의 서비스로서 그분이 아쉬워하심을 고객을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라는 것들도 있겠죠. 그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나는 얻어진 게 뭐예요? 내가 조금 더 매뉴얼을 더 숙지하고 매장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미리 파악해서 대처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의 자세를 갖추었어야 하는데 저는 업무에 있어서 역할에만 충실하다 보니 그게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얻어진 교훈을 바탕으로 제가 어떠한 이런 포지셔닝에 업무를 하면서 에러가 없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친구도 이제 역량 스토리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한테 작성을 해주는 그 친구가 되겠지요. 자, 예시를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은 이 안에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개의 예시들을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역량을 미리 알고 쓰셨을 수도 있고 이거를 통해서 역량을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안내데스크에서 일하신 게 S가 되겠지요. 그러고요. 여기에 안내데스크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정류장 어떤 그 길을 안내하는 거였나 봐요. 특히 그 상황에 내가 맡았던 과업은 길을 안내하는 역할의 T도 있고요. 그 다음 정류장 위치가 지도가 표시되지 않아 가지고요. 길을 물어보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니저분한테 센터맵이 후문 정류장 위치와 고객이 찾기 어려워하는 나무 계단을 표시해서 새로 제작하는 것을 건의를 했고요. 내가 구체적으로 한 행동이죠. 또 마케팅에서 이를 수용해서 새롭게 제작되어서 센터에 대한 불만 문의가 감소했습니다. 라는 거를 작성을 하셨어요. 얻어진 교훈은요, 쉽게 표기해야 하는 거고요. 고객들의 입장에서 이걸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항상 상대방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 알았습니다. 까지 이제 작성을 채워가시면 되겠죠. 책임감을 보겠습니다. 인턴 근무 시 일단 인턴 근무를 했다라는 게 S가 되겠고요. 포워딩 업무를 맡았습니다. 포워딩 업무를 맡았다라는 거 내 역할이 되겠죠. T가 되겠죠. 그 다음 어떤 것들 모르는 용어는 모두 알아내서 자기가 정리를 했어요. 엑셀로 정리를 한 게 이제는 내가 했던 A가 되겠고요. 그 교훈 어떤 거의 모든 공문을 이해하게 됐고요. 업그레이드 되는 업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찾아서 하는 업무를 이행했을 때 더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는 교훈까지도 이제 채워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지요. 이렇게 역량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이 빈 노트 공간에다가 나의 역량 스토리를 쭉 채워가시면 됩니다. 이제 채워진 노트를 바탕으로요. 우리는 다음 단계까지 이어지는 거죠. 직무를 잡아보는 거예요. 역량을 알았으니까 직무를 잡으려는 건데 이 직무에는요. 앞에서 강조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것 중에 책이나 검색을 통해서 우리 저학년은 탐색이라는 걸 많이 하셔야 되죠. 정보를 얻으셔야 돼요. 선배라든가 이 진로에 진출한 선배를 통해서도 먼저 답을 들으셔야 돼요. 어떠한 역량들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떠한 것들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지를 멘토가 있으면 더욱 좋으시겠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얻어오신 후에 이제 고학년에 갈 때 저기 있는 저 인턴에 대해서 내가 자신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체득하는 거를 계속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역량 잡기에서요. 내가 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뭐 인문 계열 거, 금융 계열 거, 이공 계열 거, 항공사 계열 거, 디자인 계열 등의 여러 가지 직무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커리어넷에서 보실 수 있는 그 직무들을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시고요. 여기에 이제 학과별로 대표적인 직무들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계, 구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 직무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일이 하네. 라고 그냥 글만 읽으실 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나는 어디에 활용하셔서 이 직무를 체험하실 수 있어요? 현재 저학년이잖아요. 동아리나 스터디를 통해서 하실 수 있겠죠. 동아리에서 회계나 총무 업무를 담당하실 수도 있고요. 또 뭐 축제 때 학생회 활동을 하는데 축제 때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 담당을 하셔서 축제에 필요한 물품을 담당 구매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인사, 내가 우리 후배들을 선발할 수 있는 위치가 될 때도 있고요. 동아리나 어떤 스터디에서 교육을 맡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는 공간을 다 파악하셔서 진로 설계 노트에 기록을 하신 다음에 그 체험 분야에서 이제 체득한 거를 작성해 보시는 거죠. 내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직무들은 어떻게 더 찾아볼까 하면은 직무 소개 사이트도 있고요. 이 사이트도 있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기업 사이트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LG전자, LG그룹 거예요. 전자, 디스플레이, 이노텍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이 계열사 그룹 들어가시면은 계열사의 다양한 브랜드들이 나오는데요. 이 안에서의 직무들은 세분화되어서 또 나뉘어지게 되겠죠. 근데 LG전자에서 하는 영업하고요. LG 디스플레이에서 하는 영업이라는 거는 영업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LG전자는 뭐 우리 태블릿이나 PC 이쪽 사업의 영업이 있을 거고요. 가전 사업도 따로 있을 거예요. 혹은 기술 영업만 하시는 사업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노텍이나 다른 곳에서는요, 디스플레이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영업 부분도 주어진다라는 거죠. 각각의 전공에 대해서 영업이 상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잡코리아 많이 아시고 있죠? 이 사이트에 가시면은 직무자들의, 선배들의 혹은 이 진출자들의 경험이나 직무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으시고 보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내가 찾은 것들을 통해서요, 내가 산업별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직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정리를 스스로 해보십니다. 정리를 스스로 해나가면서 희망 직무 파헤치기를 하나하나 채워나가시게 되겠죠. 이거를 쭉 채워나가시면은 어떤 역량들이 필요할까까지 단계가 옵니다. 그럼 이제 필요한 역량들을 내가 그래. 이 직업에는 이런 경험들이 필요할 것 같아. 경험들은 뭐가 있나 체크하셔서 채워보시고요. 지식 및 기술은 어떤 자격증들이 필요하고 학점은 이거 이상이래 라는 것들을 채워나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요, 여러분들이 준비된 인재이기를 바라고요. 역량이 갖추어져 있기를 바라겠죠.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건데 저는 입사해서 모든 것을 배우겠습니다. 인재보다는 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인재를 선호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직업을 잡기 위해서는 여기에 역량, 우리 진로 설계, 노트의 익사이링 부분을 또 채워 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경력 잡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요, 대부분 여러분들의 시간이 길다고 판단을 해요. 아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걸 안 해봤을 수가 있지? 혹은 대학 생활 그 4년 동안 어떤 친구는 휴학을 해서 7년이 될 수도 있고 6년, 5년이 될 수도 있고요. 졸업 유예를 해서 뭐 4년, 5개월이 될 수도 있어요. 군대를 다녀오는 남학생의 경우는 조금 더 길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도전이라던가 다수의 경험들, 아르바이트부터 동아리 활동부터 공모전부터 어떤 서포터즈 활동, 교내 활동, 프로젝트 활동 이런 것들 활동들이 없거나 부족하다거나 하면 의아한 생각이 들죠. 왜요? 사회와 유기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했었어야지라고 하는 입장으로 변화가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역량들을 어떻게 채워나갈까? 이제 경력 잡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경력을 좀 채워나가 보겠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거 무수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겠지요. 책을 통해서 익힐 수도 있는데 책은 실제 경험보단 지식을 주죠. 학생회 활동, 여러 가지 직무들을 체험하면서 하실 수 있고요. 봉사활동, 어학연수, 기자단, 장학금. 내가 교내에서 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칸을 모두 채워가시면서 나의 경력을 어떻게 채워갈까를 계획하시는 겁니다. 사이트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릴게요. 112페이지 보시면은 사이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주 하실 수 있는 활동들이 꾸준히 올라오는 사이트예요. 경험을 통해서 경력을 쌓기를 우리는 준비할 거기 때문에 무수한 그 무한대의 활용을 이 안에서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에 수백 건 이상의 참여할 부분이 올라와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거를 그럼 반대로 우리 채용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겠지요. 이 뒤에는 이제 114페이지에 보시면은 예시들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장학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고 자격증은 어떠한 취득할 곳이 있고 어떤 안내들을 여기서 해주는지 대한상공회의 사이트에 가시면 국가 자격증에 대해서 안내, 모든 일정부터 세부적인 게 나와 있죠. 공모전은 어떤 것들 기관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지 각 사이트별로 다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탐색하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 소스를 뽑으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여기 적으시는 거예요. 작성하셔서 쭉 활동 내용을 만드시는 거죠. 이제 하실 거. 그 다음에 한 개 더 있다라면 이거를 빈 용지를 좀 더 카피하셨다가 내가 한 것들을 추가로 적으셔도 돼요. 처음부터 누구나 다 일관성 있게 쭉 같은 활동이나 같은 직무를 향해서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다양한 활동들을 하시다 보면은요, 나의 성격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이제 공통 역량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그 공통된 역량들이요, 향후에 채용을 하는 그 기준에서 보면은 회사의 인재상과 맞는지 매칭을 하실 수 있는 준비된 그 역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탐색하신 거를 이제 타인 것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서 이 사람은 이런 것까지 했네가 아니라 이러한 것도 하는구나, 이러한 내용도 하실 수 있구나 해서 참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자, 학년별로 경력 관리를 하는 것들을 계획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이 도표가 들어가 있어요. 학년별로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탐색해 보신 거, 그 다음에 내가 조사해 보신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학년별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거예요. 예시가 좀 나와 있지요. 이런 친구들의 예시들을 보면서 언제 공모전을 할 거고, 대부분 이럴 때 하면 좋구나. 학년이나 시기도 한번 살펴보시고 중요도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한텐 이게 1순위야, 2순위야, 몇 순위야, 이런 중요도도 체크를 해보시면서 언제 어떻게 이 관리를 해나가실지 구체화시키시는 거죠. 앞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우리 실행 계획이 그 목표를 빠르게 이루게 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시면서 학년별 경력관리 이제 상대방들 거, 타인들 거, 함께 스터디하는 분들 거 함께 체크해 주시면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시는 것도 훨씬 발전 방향성을 있게 만듭니다. 학년별로 경력 관리를 하실 수 있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1학년 때는 자기 분석이나 자기 탐색을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그 탐색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시면서 내 역량, 숨어진 그 잠재적인 역량이 무엇인가를 꺼내셔야 되겠죠. 2학년 때는 진로와 자기계발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기업에 대한, 내가 직무에 대한, 희망 직무에 대한 정보도 탐색하셔야 되고요. 취업에 대한 직접적인 원하는 기업에 대해 탐색도 하셔야 되죠. 그리고 직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서 내가 맞는 역량을 준비해 가시는 그 계획도 세우셔야 됩니다. 2학년 때 공모전이나 봉사활동 자격증, 시간이 많이 할애되는 어학도 이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학년 2학기 때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3학년과 4학년 유예기간이 보통 공인인증이 2년입니다. 그래서 4학년 때까지 아주 수월하게 어학신경을 좀 덜 쓰시면서 인턴이나 다른 활동, 경력 쌓기 활동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겠지요. 피라미드형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은 1학년 때부터는 학과 전공 신경 쓰시는 거고요. 봉사활동, 동아리, 스터디, 교내 프로그램 어떤 걸 참여할지, 아르바이트 어떨지를 체험을 통해서 나의 역량 파악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거를 점점 줄여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2학년 때는 어학 성적, 자격증, 해외 경험 플러스 다른 것들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게 1, 2학년 때에 갖추어지시면서 이때에는 현장 활동을 하시기가 바빠진다라는 거죠. 기관, 기업 프로그램, 교수자 추천, 학교 산학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 공모전 활동, 다른 활동들을 쭉 하시면서 내가 인턴을 갈 거를 목표해서 이제 직무를 하나로 통일해 보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의 통일된 역량까지도 검증이 되실 겁니다. 자, 이제 다음은 채용 잡기를 갈 거예요. 실질적으로 채용은요, 우리 바이러스가 채용 트렌드를 바꾸었습니다.
공채의 종말이라는 용어가 생겼죠. 공채가 사라지고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시 채용은 어떻게 역으로 해석이 될까요? 수시 채용이 되면은 역량이 더 중요시 된다라는 거죠. 역량이 있는 사람, 즉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라는 각오의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의 다 이제는 바로바로 와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채용자들이 언급하고 있어요. 언택사회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로 변환이 됐어요. 그러면서 화상 면접까지도 AI 채용까지도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대면을 해서 채용하는 일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랜선 박람회예요. 온라인 인적성 검사. 코로나가 바꾼 삼성의 G사트 기사도 있었어요. 온라인 인적성 검사를 통하고 채용 박람회도 랜선으로 우리가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기업들이 이렇게 채용을 한다? 온라인을 통하는 거죠. 또 리모트 워크라고 해서 홈워크가 많아지니까 이 홈워크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할 공간들, 내가 어디에서 일을 할지 이런 워크들이 강화가 되고 있고요. 독립된 사업자나 독립된 업무들이 등장을 합니다. 또 Z세대에 우리 신입으로 들어가는 분들, 여러분들이 Z세대죠. 이분들은 유연하고 다양성이 넘쳐나요. 이분들을 위한 면접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애자일 경영으로 기업들이요 민첩하고 빠르게 변화가 되고 그 조직에 유능하게 익숙하게 여기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프라이빗한 근무를 목표로 합니다. 왜요? 감염 위험과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까지도 우리가 존중을 해주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시니어 노마드, 시니어가 자녀에게 독립을 선언하면서 각각의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라인 같은 곳들은 100% 비대면으로 채용 방식을 바꿨고요.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공개 채용 실시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한 카카오도 화상 면접 채용을 하고요. SK는 유튜브로 온라인 설명회를 해요. 그 다음에 다 화상 면접과 여러분들의 역량적인 것들을 비대면을 통해서 교육을 하게 되죠. LG전자는 어떻게 해요? 경력직은 화상 면접. 삼성 같은 경우도 온라인 적성 검사 실행을 합니다. 현대모비스요. 인적성 검사 온라인 진행을 하고요. 화상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여기에 속해 있는 Z세대가 되죠. 굉장히 유튜브와 사물 인터넷에 적응이 잘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독특함과 무한성과 도덕적인 면까지도 다 갖추어졌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지요. 자,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 조사가 된 것들을요, 내가 직접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채용을 하는지 쭉 작성해 본 것들 바탕으로 기업의 채용 절차와 비교를 해봅니다. 실제 요즘은 온라인 채용이라서 온라인 사이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처럼 분석을 해보실 수 있는 게 쉬워졌죠. 대표적인 그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세계든 신세계나 CJ나 삼성이나 LG나 그룹에 들어가셔서 직무에 대해서 쭉 미리 채용 절차를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검색을 통해서 나는 어떤 역량들을 더 준비해야 하고 이 절차가 이때 시기적으로 있구나 파악하신 다음에 그 시간 관리를 해나가시는 거죠. 자, 이제 저는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팁을 드릴 거냐면요. 내가 채용 준비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채용 준비 전략을 세울 건데 접수 시점이 언제고 우대사항이 무엇인지 먼저 준비하고 파악된 게 나한테 자료화가 됐다라면은 내가 홈페이지별로 링크해서 따로 찾아본다거나 번거롭게 뒤적뒤적 할 필요가 없겠어요. 하나의 기획 이 툴을 만드시고요.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우리 진로 설계 노트에다가 기록을 하셔도 되고요. 이게 부족하면은 또 복사를 하셔서 쭉 붙이셔도 좋아요. 여기에 나의 모든 정보가 다 담길 수 있도록 진로 설계 노트를 활용해 보시는 거예요. 부록도 확인해 보세요. 나의 셀프 리더십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인데요. 인생 계획도 세워보시고요. 비전 목표도 세워보셔서 나를 더 구체화시키시는 거에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학년별로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은 1학기에는 가능성을 다 오픈해 놓으시고요. 많은 것들을 탐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학기엔 어떤 거예요?
이제 즐겁고 대학 생활에 적응해보고 하는 게 실제 캠퍼스가 아니더라도요. 온라인상으로 만났고 아직 대면한 분들이 덜하더라도 여기에서의 즐거움과 1학년에 누리는 시간은 좀 줄여주셔야겠어요. 이 즐거움을 좀 줄이시면서 2학년 때부터는 취업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셔야 되죠. 향후에 면접 자리까지 가셨을 때도요. 어떻게 이 직무를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4학년 때 동아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친구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우리 회사에 이 직무가 그렇게 짧은 준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기업은 생각하면서 먼 시간부터 준비했던 친구들을 역량 검색을 합니다. 2학년 때 헤어샵에 갔다가 잡지를 보면서 땡땡그룹 회장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 인터뷰에서 사람이 제일이다 혹은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양성할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보고 이 문구를 보고 저는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역량과 맞는 직업이 여기 있다라는 걸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라는 발언을 하실 수 있게 2학년부터 혹은 2학년 2학기부터라도 이제 직무와 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셔야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직무 분석이나 채용시장 분석 아까 저랑 같이 진로 설계 노트에서 살짝 해보셨던 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2학기 때에는 사이트와 모든 검색들을 시기별로 변하는 게 조금씩 있겠지요. 그것들을 다시 체크하셔서 진로 설계 노트에 나만의 비법 노트 안에 채워 넣으십니다. 자, 용어가 간단히 나와 있겠지만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하셨을 때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이라는 게 뭐예요 하는데 기업이라는 곳은요. 다수가 모여서 어떤 우리 회사에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조직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와 함께할 인재는 인성이 좋았으면 좋겠어. 사람들을 다 존중하기 위해서, 함께 협업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맡은 일은 이렇게 해결하는 책임감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 키워드를 모아서 인재상으로 표현을 합니다. NCS를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요. 산업 현장에서요.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기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나 태도 등을 단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가 있죠. 대학생활 포트폴리오는요.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탐색의 시간을 가졌었어요. 스타팅 시간에 가졌었고요. 거기서 자아도 발견을 하고 분석도 했었어요. 그래서 익사이징 시간에 목표 설정과 경험과 개발을 해나가기로 했던 거죠. 요 순서대로 다시 한번 노트를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탐색한 결과물과 또 기업과 직무를 알아서 여기 체크해 넣은 것들, 정보들을 다 취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이죠. 나는 유별나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그리고 특별한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다. 나는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겼을 뿐이다. 라고 이분이 언급을 했어요. 어땠을까요? 이분은 그 생각을 어떻게 옮겼어요? 행동으로 옮겼고요. 그 다음 그 생각이 아마 습관 반복이 돼서 지금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요. 우리 스타팅에서 엑사이링까지 여러 가지 탐색과 결과물을 쌓아서 우리의 진로 설계 노트에 담으셨어요. 이제 취업과 더욱더 가까워진 여러분만의 진로 설계 노트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 완성된 노트를 계속 축적하고 데이터를 쌓아가시면서 앞으로 취업까지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